올해가 2025년이죠. 작년부터 이게 말이 많았는데 올해 와서 거의 진짜 약간 중국 남자의 99%가 이제 더 이상 너희 그런 라오녀 경제에 내가 속지 않는다 하면서 거의 진짜 99%가 다 깨어난 한 해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보통 이제 중국이 5월 20일 알죠? 5월 20일 520데이. 중국에서는 그거를 약간 我爱你 날이라고 하면서 520 我爱你 사랑 고백 데이.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뭔가를 해줘야 하는 날. 이런 걸로 딱 정해져 있거든. 남자는 그날 뭘 해줘야 되나? 여자한테 꽃, 좋은 레스토랑. 그 다음에 520이잖아. 5월 20일 520 돈으로 최소 520유엔은 쏴줘야 돼.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이죠. 돈이 많다. 그럼 뒤에 0 한 개 더 붙이는 거야. 5,200유엔. 그러면 100만 원이야. 돈이 더 많다. 52,000유엔. 이런 거를 또 딱 받으면 여자애들이 이걸 캡처해가지고 또 자기 SNS에 올려. 내 남친이 이번 5월 20일에 나한테 100만 원 해줬어. 1000만 원 해줬어.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SNS에 올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 좀 이제 자랑을 하려면 최소가 이제 5,200유엔 약간 이런 느낌부터 가야 돼. 그게 한 100만 원 되잖아. 근데 520유엔, 520엔이면 10만 원이거든요. 중국 애들한테 월급 200만 원 받는 애들한테 10만 원도 비싼 돈이야. 근데 10만 원 받잖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나부 추쇼. 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야. 520이니까 520유엔, 10만 원 쏜 거 이건 당연한 건데. 이 개나 소나 다 받는 건데. 내가 뭘 자랑해? 얼마나 썩어 빠진 사상이야.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솟아 있다니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깨어나가지고 올해의 5월 20일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 이제 남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옷? 뭐 꽃? 520유엔? 야 꺼져. 그래가지고 올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5월 20일에는 진짜 꽃이 미친듯이 팔리는 때거든. 꽃이 안 팔려요. 520寒透了中国捞女们的心，因为中国的男人要么 꽃이 안 팔리니까 생화가 다 버려지고 와, 꽃이 안 팔려. 520是应该的，转账52 520유엔 넣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돈이 없으면 520엔이 없어가지고 0을 한 개 빼 52유엔을 준 거야. 한국 돈으로 10,000원이거든. 이거 주잖아.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안 주는 것만 못해. 直接被退回，转账5毛2。 심지어 그쪽에서 받지도 않아. 그냥 환불. 거절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애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5월 20일이니까 520유엔까지는 내가 못 해주지만 그래도 이스 그러니까 좀 날이 날인 만큼 좀 뜻은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52유엔을 준 거야. 52유엔이면 한국 돈으로 10,000원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야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애가 그랬겠어. 이거 뭐 진짜 여자친구 그러면 이해를 해주든가 아니면 정말 뭐 근데 그걸 쏴주잖아. 거부를 해버려. 야 이거 안 받아. 여러분들이 중국이 지금 상황을 몰라서 그래. 지금 대학생들 저번에 시급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시급 1,200원, 2,000원 받고 일한다 그랬어. 요즘 대학 졸업해봤자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벌어요. 월급으로. 50만 원, 60만 원 버는 애한테 10만 원이 큰 돈이야, 안 큰 돈이야? 큰 돈이잖아요. 10,000원이면 큰 돈이에요, 안 큰 돈이에요? 10,000원도 큰 돈이에요. 10,000원이면 이틀 끼니를 해결할 수 있어, 중국에서. 그거를 준 거야. 근데 여자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성이 안 차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거, 이 일도 되게 유명했어. 팬들이 이렇게 단톡방에다가 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건 좀 이제 진짜 좀 작은 돈이지 1유엔이 안 되는 거야. 한국 돈은 이제 뭐 100원 정도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근데 팬들이 뭐 이렇게 그렇게 보낼 수 있잖아. 솔직히 막말로 아니 보내는 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난 그건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어떤 답글을 올렸냐면 야 내가 남성 단체한테 윤간을 당해도 네 차례는 안 와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인성이 아예 바닥이 나. 그리고 이런 영상이 그냥 정말 그냥 약간 대부분인 거야. 그러니까 중국 여자들이 뭐 반박이라 하면 반박일 수 있는데 내용을 한번 들어봐요. 난 지금 이 남자들 때문에 진짜 할 말이 없다. 라오녀라고? 야 내가 네 520유엔 받았다고 그게 라오녀가 된 거야? 그냥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잖아. 내가 네 돈 10만 원 받았다고 내가 라오녀가 된 거야? 야, 내가 알기로는 라오녀라고 하면 몇 천만 원 해야 그게 라오녀 아니니?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 정도는 니한테 받아야 그게 라오녀지. 야, 내가 너한테 10만 원 받았다고 내가 라오녀 취급 받아야 되겠니?
人家跟你出去约会，人家时间成本不要吗？ 야, 내가 너랑 데이트하러 나갈 때 그거 내 시간이잖아. 내 시간은 안 아까워? 人家这个次抛美瞳都大几十块钱，跟你谈个恋爱，转个网， 야, 내가 화장하고 그 다음에 얼굴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미는데도 야, 그것도 돈 들어가. 220你就说人捞女了。 그런데 10만 원 받는다고 내가 라오녀가 돼야 돼? 哎呦，说这话的男的啊，都是不认可女性的生育价值和 이런 얘기를 하는 남성들은 여성들이 출산 가치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性价值。 그리고 여성들이 성적 가치도 무시하는 거야. 你要说性价值，男的有多少男的有性价值？ 성 가치를 한번 따져보자. 야, 남자들한테 성적 가치라는 게 있니? 80%的男的都没有性价值。 80% 이상의 남자들은 성적 가치 자체가 없어. 我就这么跟你说啊，说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你捞女的这种男的，你就趁早把他 pass 掉。他 너한테 라오녀라고 하는 남자들 있잖아. 그런 남자들은 빨리빨리 패스해. 빨리빨리 끊어내버려. 就是想白嫖。 그런 남자들 심보가 뭔지 알아? 걔네들은 그냥 공짜로 너 따먹으려 하는 거야. 저는 이걸 듣고 약간 좀 놀란 게 그냥 이 여성의 말 그대로 따져보면 10만 원 정도는 네가 나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야. 몇 천만 원 몇 억 준 것도 아닌데 나한테 돈 밝히는 여자라고 하지 마. 그리고 야, 네가 돈을 써야 나의 성 가치가 인정받는 거 아니니? 야, 이거 그냥 대놓고 자기를 그리고 출산 가치? 출산은 뭐 너만 하니? 애를 낳으면 같이 이렇게 낳아가지고 같이 키우는 게 그게 가정이고 가족이잖아. 이게 같이 가정을 책임지면서 물론 여성분들 출산할 때 힘들지만 이거를 뭐 남자가 원한다고 이걸 낳아주는 거야?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 서로가 사랑을 하고 서로가 원해가지고 서로가 애를 원해서 서로가 애를 낳고 그리고 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서로가 열심히 이 가정에 헌신하면서 사는 게 그건데 얘가 지금 말하는 거는 네가 돈을 내야 내가 출산도 해주고 내가 몸도 줄 거 아니냐 이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중국 출산율 얘기 올라오는데 여러분들 중국 출산율 있잖아요. 한국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어떤 도시들은 한국보다 낮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남성들은 성 가치가 없대. 80%의 남성들은 성적 가치 자체가 없대.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 진짜 중국은 좀 많이 극단적이다 싶어요. 한국은 이 정도는 아니거든. 물론 한국도 뭐 요즘 뭐 남녀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남녀 결혼 시장에서 서로 조건도 따지고 그 조건을 따진다는 거는 한국에서의 조건을 따진다는 거는 어느 정도 나도 가진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너의 조건을 따지는 거야. 그냥 서로에게 조건이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이게 한국식의 조건 따짐이고 중국은 완전 야, 난 여자고 나는 성적 가치가 있고 난 출산을 할 수 있는데 네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중국은 너무 심해. 이러니까 남자들이 더 이상 이제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아. 그냥 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밖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여자들은 사랑이 없어. 돈만 원하는데 남자가 사랑을 주겠어? 남자들도 당하다 이제 중국인 남자들도 다 이제 됐어. 야, 사랑 다 필요 없고 그래 너 돈 놔지. 오케이, 그러면 나도 돈 쓸게. 내가 원하는 것만 가져갈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얘기가 또 이따가 이어질 텐데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옛날에 이 라오녀 생활을 했던 여자들 그리고 그거에 그런 문화에 동경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여자들이 아직까지도 이 소비주의에 중독되어 가지고 헤어나오고 있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가방은 무조건 최고급, 신발은 무조건 명품, 화장품은 비쌀수록 좋고 의료 미용은 당연히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고 근데 남성들이 그걸 안 해주잖아.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국 립스틱이 팔리지 않아요. 여자들은 자기 돈으로 립스틱을 안 사나 봐. 중국에서 립스틱이 팔리지 않고 그 다음에 꽃시장 붕괴 방금 보여줬죠. 꽃시장 꽃 팔러 나왔다가 와 보통 5월 20일 날 이때는 장미를 그렇게 다들 중국 남자들이 사가지고 여자들한테 줬는데 아무도 안 사. 꽃시장이 무너졌어. 다이아몬드 안 사. 왜 사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중국에 여러분 명품 시장 있잖아. 명품 브랜드들 어디 시장으로 먹고 살았어요? 중국 시장으로 먹고 살았어. 중국의 부자들이 명품을 막 사재끼니까 지금 유럽의 그런 명품 브랜드를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갔잖아. 근데 지금 중국에서 명품 매출들 미친듯이 떨어지죠. 지금 명품사들 주가 봐봐 쭉쭉 떨어져. 중국에서 안 사주니까. 근데 그 안 사주는 사람이 누구야? 원래 그 전주들. 물론 이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몇몇 명품 브랜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는 중국에서 명품 소비가 줄어드니까 명품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는 거야.
중국 여자들이 일을 안 하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후원의 이런 인플루언서의 클릭수로 버는 이 돈에 취해 있으니까 자기가 한 달에 그냥 자기 예쁜 사진 찍고 섹시한 모습 찍어 올리고 영상 하면서 애교 좀 부리고 춤 좀 추고 이러면 한 달에 그냥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을 벌었던 거야. 근데 얘네들이 몇백에서 몇천 벌다가 많은 애들은 몇 억까지도 벌었지. 그런데 지금 이 경제가 무너지고 나서 이건 내가 돈 벌어야 되나 하고 직장을 알아봤는데 월급이 몇십만 원이래. 이 여자들이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인플루언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까지 다 포함돼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인플루언서만큼의 그런 어마어마한 후원자들 팬층을 가지고 있진 않아. 하지만 몇몇 팬이 있는데 그 팬들의 후원만으로도 먹고 사는 거야. 몇백만 원씩 매달마다 계속 들어오는 거야. 팬은 별로 없는데 인플루언서도 아닌데. 그럼 그 생활에 취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맞아요. 중국의 지금 이런 남녀 갈등, 남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지금 중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중국도 지금 이런 관련된 기사들이 엄청 나오거든. 제가 이런 얘기를 내 혼자 짜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나오는 기사들을 취합해가지고 거기 기사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린 거야. 지금 이건 사회 문제잖아. 이건 중국이 뭐 정치, 시진핑 이런 거랑 관련 없어. 말 그대로 중국이 사회 문제. 이런 관련된 기사들은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거거든. 중국에 이런 관련된 기사들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어떤 기사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중국 남자들이 일방적인 지출에 반감을 품기 시작했고, 이게 뭐냐, 남성 해방의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성들이 이걸 포기하느냐, 이제 나도 이제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아니야. 라오녀들은 더 진화하고 있대. 뷰티 필터로 자기 외모를 더 가공하고, 모호한 말투로 연애 환상을 더 심어주고, 남성의 허영심을 더 디테일하게 자극해서 소비를 유도하고, 이런 것들을 여성 명문 교육반이라고 있어. 거기서 테크닉까지 가르쳐줘요. 심리학까지 공부해줘. 남성의 심리를 잡는 이런 심리학. 그런 교육에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있느냐. 자, 이런 사업에서는 뭘 가르치느냐, SNS에 글쓰기. 이 SNS 글 쓰는 거는 내가 올리는 포스팅뿐만 아니라 남성과 메시지를 할 때 어떻게 문자를 써야 되는지, 이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컨셉도 설정하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컨셉 설정. 그러니까 나는 그냥 평범한 여자, 이게 아니라 스토리까지 이제 인생 서사까지 이제 짜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자의 컨셉까지 짜줘요. 그러면서 남성을 대응하는 심리 기술, 심리학까지 알려주면서 교육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악플 혹은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대처법. 빨아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욕하는, 야 얘도 그냥 라오녀일 뿐이야, 니들 속지 마, 이런 악플에 대처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줘요. 실제로 여러분 요것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유도하는 화법. 야 오빠 돈 줘, 이러면 남자,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줘, 이게 아니야. 뭔가 돌려가면서 뭔가 그 남성의 심리를 자극해가지고 남자가 자동적으로 지갑을 꺼낼 때까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알려줘요. 그리고 또 뭘 알려주느냐, 불륜녀 성공 전략. 돈 많은 남자들은 괜찮은 남자들 다 이제 시집 가고 이제 다 장가를 간 거야. 와이프가 있어. 그런 남자들은 또 어떻게 불륜녀로서 돌을 뜯어내야 되느냐, 이런 교육까지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녀들이 점점 더 이렇게 진화하고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더 막 이렇게 교모하고 진화하고 더 막 이러니까 일반 여성들까지도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게 이게 큰 문제야. 남자친구가 비싼 선물을 안 사주면 소심하고 찌질하다라고 생각하고, 명절에 선물 안 하면 무조건 구두쇠다, 얜 구두쇠야. 그리고 예물로 몇천만 원, 최소 몇천만 원이거든. 지금 중국에서 예물 단가가 제일 싸도 한 4-5천만 원이야. 그거 안 해준다? 야 그러면 이거는 이 남자 집안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는 안 돼. 니는 남자한테 뭘 해주냐고. 뭘 제공해주는지 알아? 아까 그 여자가 얘기했듯이 난 성적 가치를 얘기해주잖아. 난 성적 가치를 제공해주잖아. 난 네 성욕을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남자들도 이런 교모한 수법들, 이런 라오녀 경제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잘 알고 점점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남자들이 깨닫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중국의 남자들은 이런 걸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의 고급 일식 데이트가 자기 한 달치 PT 비용만큼 든다. 야 내가 너한테 5성급 호텔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한 끼 식사를 사주지? 야 나 이걸로 한 달 PT를 끊겠다,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이, 이거 되게 웃긴 통계인데, 프로그래머들이 계산을 해봤대. 중국에는 프로그래머들이 많잖아. 중국의 많은 그 쇼핑 사이트들 이런 데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프로그래머들은 얘네들 그 고객들의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잖아. 여자들이 장바구니에 뭘 담아놨는지.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것들을 이 프로그래머들이 계산을 해본 거야. 계산을 해보고 이게 평균값을 내니까 평균 그 금액이 역시 프로그래머들다워 그래픽카드 4090 3장 값이래. 지금 이제 50 시리즈 나왔죠, 그죠? GPU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니한테 그렇게 선물을 1년에 중국의 남자들은 여자한테 선물을 사다 바쳐야 되는 날이 너무 많아. 새해 당연히 1월 1일 이건 너무 무조건이지. 그 다음에 설날 설날 무조건 사줘야지. 2월 14일 3월 14일 무조건 사줘야. 3월 14일은 모르겠어. 2월 14일 칭런지에 발렌타인데이 무조건 사줘야지. 그 다음에 생일 무조건 사줘야지. 기념일 무조건 사줘야지. 그 다음에 5월달에 노동절 명절이잖아. 큰 명절이잖아. 무조건 뭔가 해줘야지. 10월달 국경절이잖아. 당연히 긴 휴가인데 뭐 해줘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중추절. 한 해 동안 남자들이 이렇게 뜯기는 거야. 중국의 남자들은. 여성들은 뭐 안 해줘요. 여성들은 절대 뭘 해주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기사로 그대로 난 거야. 중국의 사회 현상이 이래. 그러니까 그 프로그래머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야, 내가 1년 동안 니한테 이런 거 해줄 바에 내가 엔비디아 GPU 4090 내가 3장 사겠다. 그리고 중국의 해외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은 중국에 와서 막 이렇게 데이트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 엘리트들은 어느 정도 집에도 이제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트하면 얼마나 또 이제 좀 화려한, 예쁘고 막 섹시하고 예쁘고 막 끝판왕인 그런 여자애들을 만나겠어. 근데 그런 데이트를 딱 해보니까 데이트 비용이 지 MBA 학비보다 비싸대. 그러면서 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이러면서 됐어, 안 해.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중국인 남성들이 깨닫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뭘 깨닫게 되느냐? 과도한 물질적인 지출이 감정적 보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자,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성들 해주기만 하잖아. 근데 정서적 보답은 못 받는 거야. 정서적 보답까지 내가 여자한테 해줘야 되는데 막상 자기는 마음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감을 원하고 정서적 위로를 받고 싶은데 여자는 안 해줘. 맨날 돈 이러고 있지.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 형들한테 빨간 형들한테 몇천 명씩 빨리는 거야. 야, 6천 명이라잖아. 6천 명. 이유가 뭐냐? 그 빨간 형은 소통을 너무 잘해줬던 거지. 뭔가 마음에 이 허했던 거를 다 채워준 거야. 교감을 해줬다 이거야. 여기서 빨간 형을 모르시는 분들은 요 전에 올라온 난징 빨간 여자 사건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그러면 이게 뭔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 다 연결되어 있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여러분들, 이거는 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국의 비즈니스를 확장하시려는 분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 자, 남성들은 이제 중국인 남성들은 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소비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한 소비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어요. 스스로 내한테 만족을 주는. 그럼 내 가슴이 허하잖아. 그럼 내가 내한테 만족을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 혼자서 호캉스를 가든, 내 혼자서 어디 골프를 치러 가든, 내가 내 자신한테 롤렉스를 선물을 하든, 내가 내 자신한테 뭔가를 하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고, 실제로 지금 돈을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쓸 수 있는 능력도 있다. 그래도 아직 중국의 사회에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남성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통계, 여러분들 스타벅스 아시죠? 스타벅스가 공략했던 거는 여성들이에요. 왜? 여성들이 소비가 이 사회 소비의 주체니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공식이 변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현재 1,000yuan 이상,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이상 고가 소비층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 비율이 남성이 20%고 여성이 80%야. 여성 소비 시장이 훨씬 더 여성들이 돈을 많이 쓰고 남성들은 돈을 안 썼어. 아니면 남성들은 여성들만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 사는 거에는 별로 돈을 안 썼어.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요. 중국은 이렇게 변했다 이거야. 남성들은 이제 자기 옷을 사기 시작했고, 자기의 장난감, 자기의 수집품, 자기의 성인 취미들에 돈을 투자한다 이거야.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더 이상 여자들한테 명품 사다 주고 뭐 사다 주고 자기는 그냥 마음은 허해져 있고, 이런 소비를 더 이상 안 한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중국의 소비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이 기준이 이겁니다. 고가 소비층. 중국의 고가 소비층은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야. 20만 원 이상 소비를 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남성들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돈을 번다? 남성 공략해야 돼.
실제로 남자들이 취미생활에 눈 뜨잖아요. 돈 미친 듯이 태워. 여자들 뭐 샤넬백 그거 얼마 하는데 뭐 1,000, 2,000, 에르메스 3,000, 5,000? 야 남자 시계 한 개 억 단위야. 남자 자동차에 눈 뜨잖아? 3억, 5억, 억 단위로 나가. 몇천 돈도 아니야. 남자들 피규어 모으잖아? 물론 싼 것도 있죠. 근데 진짜 좋은 것들 진짜 막 여기에 미쳐있는 남자들 몇 억짜리 피규어 산다니까. 지금 중국의 남자들이 돈 쓰고 있는 곳이 어디냐? 자동차. 여러분들 자동차에 눈 뜬 남자들 있잖아. 근데 자동차에 눈을 뜬다. 그거는 즉 그만큼 이 능력이 됐다는 거야. 내가 뭔가 롤렉스나 뭐 오데마 피게 이런 걸 한 개 찬다. 그것도 누구나 다 차는 모델 말고 진짜 약간 뭐 금통이라든지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을 찬다. 거기에 눈을 뜬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 그 다음에 중국의 남자들이 또 많이 쓰는 돈. 이거는 뭐 남자들 전 세계 남자들 똑같아. 전자기기는 남자들 돈 아끼지 않아요. 엔비디아 그 GPU 얼만데? 요번에 5080, 5090 나왔잖아. 야 살 사람들 다 샀어. 능력 있는 사람들 지금 피 붙었다고? 상관 안 해. 그냥 사. 맞잖아요. 실제로 남성들의 취미가 여성들 취미보다 돈이 진짜 몇십 배는 더 들어가. 몇십 배에서 몇백 배. 그리고 또 중국에 요즘 남자들이 빠지는 거. 근데 이거는 내 주위의 사람들도 많이 빠지더라. 여러분들 오프로드 장비. 와 씨. 오프로드 지프차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프로드 오토바이,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 중국에서 그렇게 잘 만들어. 왜? 시장이 있으니까. 남자들 그런데 야 샤넬백 한 개 사주는 걸로 내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개 사겠다. 그러면서 막 산 타요 막 올라가면서. 그리고 산에 이렇게 또 황무지 이런 데 딱 오프로드 장비 딱 가가지고 뭐 하냐? 캠핑. 캠핑 또 뭡니까? 여러분들 캠핑 한번 빠지잖아. 캠핑 장비빨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캠핑에 빠진 남자들 장비 사시 시작하면 집 한 채 나가. 여자들 무슨 뭐 화장품 뭐 5성급 호텔 그 돈도 아니야. 오프로드 장비에 비교하면. 야 텐트 한 개 몇 천만 원이야. 텐트 한 개 몇 천만 원. 너무 많아. 몇 천만 원짜리가 심지어. 근데 그걸 산다. 왜? 이 정도 텐트는 쳐줘야 취미생활 하는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그릇 한 개도 그냥 아무 그릇이나 안 써. 그냥 뭐 거기서 뭐 라면을 끓여. 예를 들어 라면 끓여가지고 캠핑할 때 라면에 그냥 아무 그릇에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뭔가 특수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휴대성도 편한 데다가 뭔가 디자인도 예쁘면서 다 이런 거에다가 먹어줘야 돼. 샤넬 장난하나 지금. 이렇다니까 진짜로 취미생활에 빠진 남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디 돈 쓰냐? 게임. 남자들 내가 너한테 뭐 밥 사주는 시간에 내 이걸로 현질하겠다. 중국은 또 게임 시장이 어마어마하잖아. 중국도 게임 잘 만들잖아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중국 게임 잘 만들어. 그러면서 중국의 남자들 게임에 현질 진짜 많이 해. 내가 니랑 데이트할 바에 집에서 게임하겠다. 게임에 현질하겠다. 그 다음에 e스포츠 즐기고. 그 다음에 유료 콘텐츠. 중국도 유료 콘텐츠 이런 것들이 많거든. 정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유료 콘텐츠들 이런 데다가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지. 그냥 옛날처럼 팅거우징지 그냥 뭐든지 갖다 사가지고 여자한테 갖다 바치는 경제. 여기에서 남자들이 다 벗어나오고 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게임 산업 연매출은 1년에 3천억 위엔, 한국 돈으로 57조입니다. 57조. 스팀의 중국 사용자 수는 5년째 3배 증가. 그리고 남자들이 낚시. 중국인 남자들도 더 이상 여성한테 뭔가를 갖다 바치고 이런 거에 목매이지 않고 자기들이 재미거리를 계속 찾는 거야. 여러분들 남자들 낚시에 빠지면 그 돈 얼마나 태우는지 알죠? 야 낚시족이 주말마다 강가를 점령할 정도로 아웃도어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 진짜 중국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이제 여성 위주의 시장보다는 남성 위주의 시장을 봐야 될 때. 그 다음에 이제는 영화관 대신 e스포츠 호텔이 새로운 남성 사교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남자들끼리 취미생활이 비슷하고 똑같은 이런 남자들끼리 커뮤니티가 생겨가지고 남자들끼리 같이 놀러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e스포츠 호텔이라는 산업이 중국에서 뜨고 있대. 그리고 게임 장비에 현질하는 열정은 발렌타인데이보다 훨씬 강하다. 중국에서 기사 난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렇게 떠나고 있는데 이 사회가 이미 너무 많이 비틀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도 그 라오니어들은 이 라오니어 중심의 경제를 포기하지 않는다. 근데 이 라오니어 경제가 뭐냐? 이제 이게 더 삐뚤어지는 거야. 자, 지금 이 삐뚤어진 사회가 여성들한테 끊임없이 세뇌를 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계속 자신을 포장하면 언젠가는 진짜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이게 지금 중국의 이게 진짜 왜냐하면 여성들이 이걸 믿어야 여기에 이 사업들이 계속 이 여성들은 그러면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미용을 할 거고 성형을 할 거고 돈을 들어가면서 뭐 이런저런 교육을 받을 거고 이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계속 세뇌시키는 거야. 여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돈을 써라.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명품 화장품을 사고 고가 미용 시술 카드를 결제하며 옛날에 이 시술 카드 남자들이 다 결제해줬어. 지금 남자들 이 돈으로 무슨 결제해요? 골프 회원권 결제하지. 야, 네 미용권 1년치 결제해주는 걸로 내 골프 이용권 결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 명품 가방 여전히 사고 자기 자신을 위한 보상,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하는 법. 여전히 그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인 줄 알아. 그러면 돌아오는 게 뭐냐?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터지고 있는 문제가 점점 불어나는 신용카드 연체, 그리고 찾아오지 않는 다이아몬드급 남자. 절대 찾아오지 않죠. 남자들 그런 여자 질색이에요. 대신 찾아오는 건 뭐냐? 감당할 수 없는 채무고지서. 이거를 중국 기사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라오녀 경제의 붕괴는 본질적으로 사회 자원 분배의 불균형과 소비주의의 거품의 붕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금 중국이 사회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 얘기도 좀 이따가 잠깐 얘기할 건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중국이 지금 유흥업소를 지금 미친 듯이 때리고 있어요. 중국 금주령 내렸죠. 중국의 제재는 지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삐뚤어진 사회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것도 참 공산당적인 방법인데 너무 극단적이야. 유흥업소를 아예 진짜 그냥 다 때리고 있어. 근데 왜 유흥업소까지 때리느냐?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왜 이 라오녀들이 그렇게 무너지고 있느냐? 실제로 이 겉보기에 화려한 그녀들의 삶은 지들이 벌어들이는 이 수입보다 훨씬 많은 지출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대출, 신용카드, 소비 대출, 개인 차용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 품위 유지비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중국은 더 이상 사랑이 없어요. 결혼, 남녀의 관계, 이건 이제 그냥 돈으로 사고 파는 관계가 됐어요. 그냥 돈이 해결해주는 관계. 결혼? 돈 내놔. 애? 돈 내놔. 2명? 그럼 더 내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족을 한번 꾸며보자. 우리 가족 구성원을. 애를 낳고 우리 열심히 키워서 우리 가족을 한번 만들어보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이런 게 없어지고 있어요. 자료 영상들 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많은 또 사람들이 찍어 올린 영상들이고 평론들인데 한번 보고 가시죠. 진짜 이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중국의 결혼 시장 이거 한번 볼까? 이게 약간 또 중국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영상 중에 한 개인데 중국 결혼 시장을 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중국의 남성들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깨어났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한 짧은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죠. 대령 잉여들이 현 상태. 어떤 상태냐? 38岁，本科学历，有房有车，月薪的话5000左右。 자, 지금 자기가 얘기합니다. 이거 서로 지금 맞선을 보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이런 공개 맞선 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아시죠? 중국에서는 이런 공개 맞선, 공원에서 이렇게 맞선하고 그래요. 실제로. 공원에서 자기 스펙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거기서 서로 맞는 사람끼리 이렇게 맞선하고 얘기 나누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여자가 자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38살이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 다음에 월급이 방금 100만 원이라 그랬나? 우첸이라 그랬죠. 월급이 자기 100만 원이래. 那你呢？ 너는? 남자한테 너는? 이렇게 물어봐요. 我什么都没有。 남자가 나 아무것도 없어. 什么都没有，你也来和我相亲？ 야, 너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나랑 맞선하러 온 거니? 对啊，那就是什么都没有才来找你啊。 아니, 내가 아무것도 없기에 너 찾아온 건데? 남자가 이렇게 얘기해. 什么都有了，我来找你干啥？ 내가 만약에 모든 걸 다 가졌으면 내가 왜 너를 찾아오겠니? 이러는 거야. 哟，没搞错吧？ 너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那你觉得我凭什么会看上你呢？ 그럼 여자가 물어봐요. 이 새끼 봐라. 야, 그럼 니는 무슨 근거로 내가 널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니? 你要什么样的？我要 그럼 네가 말해봐. 넌 어떤 남자를 원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그럼 네가 말해봐. 넌 어떤 남자를 원해? 肯定是身高175以上，然后 키 175 이상, 本科以上学历，有 대학 졸업 이상, 房有车，工作稳 차 있고 집 있고, 定的啊。 그 다음에 직장도 좋고, 那你多少岁啦？ 이런 남자를 원한대.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럼 당신 몇 살인데?
38， 나 38살인데? 38岁达到你那个条件，男的会选你吗？你想一下。 야, 너 38살이라 그랬지? 그럼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원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왜 너를 좋아하겠니? 생각해봐. 为什么不会选我？ 왜 나를 안 좋아해? 那大家听一下哦，1米75身高，然后有车有房，本科以上学历，那人家为什么不找25岁嘞？ 야, 잘 생각해봐. 남자가 175 이상에다가 학력도 좋아, 집도 있고 차도 있어, 직업도 좋아. 야, 그럼 걔가 왜 38살짜리를 찾겠니? 걔 25살짜리 찾아. 为什么找你啊？我是一名 아, 갑자기 옆에 아줌마가 아유, 야, 니들 그만 싸워라. 그만 싸워라. 이렇게 지금 말리고 있어.